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기업가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고요. 제가 샘 알트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샘 알트만에게 질문도 하나 할 수 있었는데 6월 9일에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폰서를 한 오픈 AI와 파이어사이드 챗 행사에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현장 영상들도 좀 섞이는데 볼륨이 좀 고르지 않은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1등으로 들어갑니다. 1등으로. 인공지능 차세대 스타일을 자이신 뉴욕대학교 조광현 교수님과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이준표 대표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딥러닝 창시자의 양일군이 천재라고 칭한 저희 뉴욕대 조경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행간에 숨어져 있는 좀 뭔가 그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for our special guest, Sam Altman. So I think a little bit of Korean. I really love the culture. I also love the culture of innovation, right? I think that I've only been here a few hours. I have tremendous respect for Korea. I think that on so many levels, I remember the internet access here, the speed of it. 이 행사가 AI의 새로운 시각으로 인상 깊었던 질문들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오픈 AI라는 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팀원들을 설득하고 채용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 대답이 우리는 많이 실패했다. 채용 같은 게 처음에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사업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으면 사람들을 뭐 설득하고 채용하기가 쉽겠지만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명확한 미래 솔루션이 있는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막막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시작했고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경쟁에서 힘들었고 오히려 모두가 다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또 새로운 도전의 영역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샘 알트만이 창업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픈 AI의 창업이 저는 그래도 다른 테크 스타트업들에 비하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룹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한번 어쨌든 엑시스를 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매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중간에 보이는 이제 Y 컴비네이터라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회사긴 한데 보육도 해준다고 할까요? 뭐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 임원까지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 이제 창업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엔젤 투자자로 초기 투자자로서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할 때 이미 똥잎부터 다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는 시작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AI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시장이 원하는 제품, 뭐 소위 말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다고 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08년, 09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던 단어가 모바일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왜냐? 모바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모바일이라는 단어로 수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바일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아예 필요가 없는 거고 AI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라 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를 많이 했냐면 자기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서 자기 전 회사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에 있을 때 이 글자가 써있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발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건데 시장에는 초과 수요도 존재하며 특히나 개발의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존재해서 개발자의 생산성이 만약에 더 많이 올라가면 많은 회사들은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는 노동시장 변화에는 늘 잘 적응을 해왔는데
다만 문제가 된다면 AI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변화에 뒤처지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각광을 받을 것인데, 이 100년 후에는 오늘날의 일자리를 보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신기해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10년 전에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거고 시인이나 개발자의 일자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더 반대인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 당장 버튜버만 보자는 겁니다. 참고로 이 버튜버라는 게 뭐냐면은 유튜버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제 얼굴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유튜버가 이런 유튜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기신 유튜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유튜브 슈퍼챗 랭킹을 보면 역대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이런 캐릭터로 만들어진 버튜버 분들께서 슈퍼챗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요즘에는 전기처럼 기반 기술이 되어가고 있고,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 같은 기반 기술을 만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픈AI가 새로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뭔가 발표하면 이해상충이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면은 오픈AI는 기반 기술을 만드니까 오픈AI의 고객이 스타트업인 셈이거든요. 요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하는 기술 오픈AI에서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오픈AI도 기반 기술도 만들면서 서비스까지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계속 강조를 했어요. 오픈AI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소위 말해 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인간 수준의 범용적인 것이 가능한 이 AGI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는 거를 계속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는데, 왜냐면 요즘에 컨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요거는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오픈 AI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 크리에이터들이 이 기술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게티 이미지라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인공지능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곳을 고소를 했죠. 당신들이 만든 인공지능 그림이 게티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 그림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제공했는데 우리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게티 이미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송 자체가 업계의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향후 인공지능의 비즈니스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비스 같은 비서가 나오려면 에너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작은 핸드폰에서도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이제 인공지능 계산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에서 이거를 만약에 돌리려고 하면 에너지 소비 자체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 병목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물론 이 기기에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클라우드의 도움, 그러니까 서버의 도움도 받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좀 하이브리드한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에너지 소비는 미래에 큰 화두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GPU 부족 현상이 문제지만 미래에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패러다임이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GPU, 뭐 이런 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또 엔비디아가 또 가장 잘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또 새로운 메타가 될 수도 있다,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한 질문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질문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링크가 있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사전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사전 질문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주신 소프트뱅크 이준표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동주님, 업라이스 투자자문. Okay, great. What do students need to study to surviv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어쨌든 저의 질문은 AI 시대에 생존을 위해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질문을 보면 survive, 그러니까 제가 생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survive 할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앞으로 시대에 대해서 샘 알트만이 뭐 이제 규제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이 Greatest Golden Age of Human일 것이다. 인류의 가장 황금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이라든가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환상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thrive 하기 위해서는 뭐 survive rhyme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번창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구들에 친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인공지능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챗GPT 같은 거겠죠.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과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보다 미래는 더 빠르게 발전을 할 것이고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새로운 것을 항상 적응을 잘하니까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활동을 할 때 항상 이 새 기술에 적응하는 것과 연관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인 디테일보다 오히려 근본적인 지식들에 대한 좀 호기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며 로우 레벨의 디테일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로우 레벨의 디테일들은 컴퓨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혹은 뭐 알고리즘의 기본 이런 것들 아닐까요? 우리가 기술을 따라가다 보면 디테일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이 밑단, 이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우 레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저부터도 이 변화하는 기술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코딩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더라고요. 너 아까 1시에 얘기한 거 아니야? 저 1시에는 라운드 테이블 행사라고 별도 행사가 있었어요. 20명이서만 본 거지. 그쵸, 20명이서. 온 사람들이 다 개발자들이지. 거기 온 사람들이. 정확히는 좀 유명한 회사나 이제 실제로 오픈 AI 사용 기록이 있는 회사들만 약간 실사용자들한테 약간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네. 저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들이 뭔지. 또 어제까지 씨름하고 있었는데 어제 나도 어디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가 뭐가 있어? 지금 각 개인의 어시스턴트로서 잘 역할하는 거지. 어떤 시스템에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애매하니까 진짜 래퍼가 아니면은 내가 작업을 어싱크하게 해도 되면 상관없어. 근데 서비스는 어싱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은 괜찮은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 한테에게는 좋다. 안녕하세요. 우리 황 사장님. 유튜브 한번 나오시죠, 유튜브. 당근마켓 만세입니다. 당근마켓 만세.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팬미팅 온 기분이었어요. 연예인 콘서트보다 더 신나는 이 기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질문이 한 3-4개 사실 넣었는데 사전 질문도 넣었는데 사전 질문 나 거의 테러했어. 한 대여섯 개 넣었어. 대여섯 개 마지막 전략은 저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사람들 만나보니까 내 또래 분들이 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네크 쪽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사실 윤리에 대한 퀘스천이 되게 많았거든요. 성능 좋은 GPT나 이제 AGI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결국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픈 AI라면서 이제 뭐 다들 쓸 수 있게 하고 뭐 커먼 뭐 인컴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장 지금 API 쓰는데도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어제 한 $10 썼습니다. 제가 테스트만 했는데 한 $10 썼어요. 달러? 아니야, $10.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크라임에 사용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법률적인 들어갈 수도 있는 근데 질문이 질문이었네요. 엄청 많았을 것 같아.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시죠 오늘. 단태님의 왕팬입니다. 아, 아니 제가 더 팬인데 최근에 그 AI 팟캐스트 시작해 주셔서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새로운 게 나와요. 일어나면 바뀌어가지고 녹화하고 나면은 이틀 내 퍼블리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 유튜브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 단태님 유튜브를 넘겨보면 많이 벤치마크하고 있어요. 다음에 진짜 한번 해주세요. 네, 진짜로. 불러주세요. 진짜로. 네, 네. 너무 좋죠. 네. 기념 촬영했다고 한번 얘기해야지. 가는 길에 하나만 더 질문해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저는 여기 오신 네. 이유가 이렇게 좀 그래도 트렌드나 뭐 이렇게 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 근데 뜻으로 지금 챗GPT를 쓰고 있고 제가 그걸로 프로그램도 지금 이미 만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AI가 다 모든 걸 바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의 최첨단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사람들도 보고 싶어서 뭐 겸사겸사 왔어요. 나머지 얘기는 콘텐츠에서 네, 콘텐츠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